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김세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 많이 지금 힘드시죠? 예,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굵고 짧게 그러나 좀 재미있게 좀 우리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생활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간이 잔뜩 가득 차야 하는데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 또 장점이 생기죠. 온라인을 통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또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차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차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시대가 또 1인 가족 시대이기도 하고, 또 자이든 타이든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면역력이 높아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차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생활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인들의 차생활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예전에는 차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했고 어떤 방식으로 마셨을까, 그런 조선시대의 후기 부분을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좀 눈 시원하시라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차 산지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녹색이 푸르른, 아마 이런 사진만 봐도 여기가 아마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죠? 어디예요? 예, 딱 아시네요. 차를 사랑하시는 역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인데, 고성입니다.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고,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보성이나 여기 어떤 산이죠. 지리산, 그죠? 지리산 아래에 하동 이런 데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멀리 저기 산이 보이는 잘 가꾸어진 이곳, 제주도, 그렇죠. 이 세 곳이 가장 유명한 아마 한국의 산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더 들여다보면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르시겠죠. 예, 무등산 아래예요. 광주 삼회다원인데요. 광주도 차의 고장으로 유명하고요. 여기도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아실까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고성. 강원도에도 차나무가 있어? 오, 예,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차나무가 있고, 자, 이곳은 어딜까요? 좀 복장이 옛날 사진인가 싶은데 저 아래 조그맣게 조선 뭐 서 있어요. 여기 북한이에요. 예. 우리 생각에 차나무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사는데, 아니 북한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강령이라든지 강원도 기준으로 해서 고성 북쪽은 북한이 철간음차 만들고 있고요. 우리도 녹차, 발효차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산지는 이제 우리나라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차 꽃가 차씨인데요. 차나무는 그래도 좀 보셨을 수 있지만 차 이렇게 꽃가, 또 옆에 맺히는 열매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사진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마시는 이유, 현대인이 차를 마시는 이유도 각양각색이고 다 다르실 거예요. 나는 뭐 건강을 위해서 마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셔, 아니면은 그 마시는 그 정서 자체가 좋아서 마셔. 이유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의 사람들도 역시 그러했죠. 물론 차의 시작은 약으로서 시작이 됐다. 신농이 약초로서 차를 발견했고, 이것을 통해서 뭐 차 죽으로, 뭐 반찬으로, 뭐 식용으로도 먹었고, 또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것들, 또 종교적으로 아까 또 뭐 달에 차례 공부하셨죠? 거기서 의례에서도 차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중점은 교유예요. 이게 다 중요하고요. 시대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유가 된다. 우리가 차를 마시는. 예. 그래서 교유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의 차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었어요. 예, 뭐 제일 유명한 초의선사, 추사, 다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봤었는데 이분들을 계속 보니까
이분들과 다른 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나중에는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원한 그 차밭에 이어서 여기는 산입니다. 제가 또 취미가 등산인데요. 지리산도 한라산도 너무 멋있잖아요. 설악산도. 근데 제가 다녀본 산 중에서 등산했던 산 중에서 이 월출산이 참 묘하게 아름답고 험난한데 어떤 맛이 있어요. 예, 산을 타는 사람들은 그 몸에서 느끼는 맛이 있거든요. 험한 바위와 막 좁은 구멍을 지나가면서 또 묘한 그 즐거움이 있는데 이 월출산이 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산입니다. 이 산을 유명하신 그 다산 선생님, 초이선사, 윤동 이 산을 오릅니다. 특히 우리 초이선사는 여기서 득도 어떤 깨우침을 얻게 되는 중요한 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단인산에서 어느 산이 좋아요? 어디를 추천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월출산을 꼭 가세요 라고 그런 추천을 해드리죠. 월출산 아래에 또 이렇게 멋진 차밭이 있답니다. 이 덕진차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바라본 저 산이 월출산의 어떤 선인데 우아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월출산 아래에는요 백운동 원림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다산, 초이 이분이 머물면서 그림, 글씨 나누는 그런 기쁜 시간을 가집니다. 백운동을 초이 선사가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죠. 그래서 저 산 보이시죠? 뒤에 보이는 월출산, 예, 그 선이 아름답게 보이고 백운동의 그 경관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운동도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 다산 선생님께서 다산 초당도 이렇게 그림을 부탁을 하셨는지 다산 초당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산 초당에 가보시면은 이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산 초당 보기 전에 지금 이제 월출산 안에 백운 옥판차. 자, 월출산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한 줄기가 있거든요. 아까 산에 올랐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제자들과 연계되는 그런 인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건 그러한 차의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지금 또 이 백운 옥판차가 판매를 되고 있어요. 생산이 되고 있어요. 놀랍죠? 예. 그래서 금능 월산차, 백운 옥판차 이 상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차의 브랜드의 가장 시초가 아니었나 싶은데 월출산 아래에 가시면 이 차 또 보실 수가 있답니다. 다시 다산초당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산속인데 좀 한 점 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당의 아까 그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멋진 튼튼한 기와집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을까? 하고 이제 좀 여쭤보니까 초당은 T집이잖아요. 지붕을 볏집을 이어서 하는데 거기 이제 1년쯤 쓰다 보면은 뭐 군뱅이 이런 벌레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나 봐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거를 바꿔줘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고 이제는 그런 거를 이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멋진 집을 지어주셨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다산 선생님이 왜 가셨나요? 유배를 가신 거잖아요. 유배 가신 분이 생활이 좀 이렇게 너무 멋지고 거창하게 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예, 검소하고 뭔가 자숙한 그런 분위기가 유배일 텐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는 저쪽 끝에 불빛이 하나 보이고 이쪽 끝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산 초당이고요. 이쪽은 백년사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산 아래, 만덕산 아래 다른 집이 없어요. 그래서 다산초당과 이렇게 백년사가 있고 이 안에는 다산초당에는 다산 선생님이 살고 계시겠죠? 그럼 백년사에서는 해장 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적한 곳을 지내면서 이 두 분의 교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뭐 많은 편지글을 쓰셨어요. 예, 초기에 가셨을 때는 차를 많이 구하셨죠. 예, 걸명이라고 하죠. 차를 구하는 것을. 자, 회장이 나를 위해 차를 만들어 놓고 마침 그 문도인 색성이 제자 되겠죠. 내게 차를 주자 마침내 그만두고 주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회장 스님이 원래 나에게 차를 주기로 했는데 그 제자가 차를 주니까 안 준 거예요. 약속한 차를. 그래서 원망하는 글을 보내줄 것을 그 차를 달라는 그런 걸명에 관련된 그런 글입니다. 옛날에 무녀가는 대나무를 탐하였고 오늘날 타공,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 빠졌네. 하물며 그대는 다산, 차나무 산에 사니 온 산에 자순이 돋아났으리. 제자의 마음 씀씀이는 저리 후한데 선생의 예법은 매정도해라. 지금 차 주기로 해놓고 안 줬다고 해서 어떠신 거예요? 다산 선생님 마음이 삐지신 거예요. 왜? 왜 안 주고 저기 제자 주는데 왜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100근을 준데도 마다 안을 터 2꾸러미 주는 게 뭐가 어때서? 많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죠? 자, 만약에 술이 달랑 한 병뿐이면 어이해 깨지 않고 길이 취하리. 유언충의 찻그릇 이미 비었고 돌솥도 쓸 데가 없네. 이웃에 설사병 걸린이 많아 찾아오면 무엇으로 고쳐주죠? 자, 유언충 말하는 벌레죠. 내가 찻잎을 갉아먹는 그런 차충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찻그릇이 없어서 돌솥에 차를 끓여 마셔야 되는데 뭐 다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설사병, 배앓이를 해서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회장, 저에게 차를 좀 많이 주세요. 걸명의 그런 시인데 걸명시 많이 쓰셨습니다. 자, 여기 다산 선생님, 또 여기 지금 얘기 나왔던 초이스님, 그 다음에 추사, 되게 유명한 조선시대의 차문화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회장 스님은 사진이 없어서 글씨로 대신을 했습니다만. 자, 갑자기 다산초당에서 경기도로 올라옵니다. 이곳은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운길산 수종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다산 선생님과 초이 선사는 아주 남쪽에 계셨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거리로는 멀지 않죠. 차로 아니면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루면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서울에서 그곳을 가려면 몇 달 오래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교통이 좋지 않았죠. 말을 타던 뭐 걸어가던 몇 달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초이 선사도 상경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시죠. 이때 이제 묵었던 처음에 오셨던 것이 이 수종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수종사에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의 이야기를 알고 가면은 그 장소가 좀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 그 먼 길을 걸어서 먼 여행을 하고 온 초이 선사가 있었고 그를 반겨준 또 다산의 자제분들과 그리고 은길사에서 날씨가 좀 많이 추우셨나 봐요. 그래서 항림사로 그 근처에 있는 항림사로 옮기시게 되는데 1815년에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초이와 추사 선생님이 만나시게 되는 거죠. 예. 수락산이거든요. 서울에 산이 제법 많이 있는데 수락산이 항림사라는 곳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거의 한 99%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가 있는 곳이라면은 이제 제가 가서 다 찍죠. 자, 이곳에서 초이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의류의 해붕 노화상을 모시고 수락산의 항림함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추사가 눈길을 헤치고 노스님을 찾아와 깊이 토론하고 하룻밤을 항림함에서 보내고 돌아갔다. 자, 지금은 우리가 연락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싶으면 뭐 카톡도 금방금방 할 수 있고 통화도 금방 할 수 있고 우리 어디서 만나? 뭐 중간에 뭐 제주도에서 만나 그래도 2시간이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못한 시기였죠. 두 분이 친구 관계가 되지만은요 정말 너무너무 가끔 만나셨고 우리 대충 어디서 만나라고 하더라도 비껴가서 못 만나서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초이 추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사도 아까 다산 선생님이 걸명을 하셨던 것처럼 버신 초이에게 걸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추사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그래서 아마 다 추사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뭐 있죠? 세안도 있죠, 그쵸? 추사체 있죠. 되게 어릴 때 24살 때 중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 만나서 되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죠. 그리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류 1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자, 청나라에 가서 대접을 받으실 때 이미 굉장히 좋은 차를 맛을 보신 거예요. 예, 용단 승설. 최고의 대접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마셨다 하는 그런 아주 고급의 차. 그리고 우리 추사 선생님이 입맛이 굉장히 고급이세요. 예. 주변에 이제 진귀한 음식들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자, 이 초상은 소치 허련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별표 하나를 소치 허련에 하셔야 됩니다. 뒤에 추사와 초이 관계에서 탄생하는 또 굉장한 인물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우정을 아주 진하게 이어가는데 그 중간에는 아까 추상화를 그렸던 허련, 소치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이의 제자였습니다. 초이의 문화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림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치 허련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가 봤을 때 이렇게 뛰어나다면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야겠구나. 그게 누구였어요? 그 그림의 천재, 글씨의 천재 추사였죠. 예. 자, 이걸 한번 보죠. 허근의 그림 격조는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해 이미 격을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보고 들은 것이 좁아 그 좋은 솜씨를 마음대로 구사하지 못하니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어떨지요. 이 같은 출중한 인재를 어찌 손을 잡고 함께 오지 않았소.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 느낌이 오시죠. 예, 추사가 초이, 당신의 제자 너무 뛰어납니다. 손잡고 빨리 같이 오세요. 그죠? 가령 서울에서 지낸다면 그의 향상은 상상하지 어려울 것이요. 굉장히 크게 대성할 수 있게 성장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그림을 보면 마음 가득 기쁨으로 넘치니 즉시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오. 자, 이렇게 관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아쉽게 우리 다산 선생님과 추사 선생님은 또 멀리 또 어디 가시죠? 유배. 예, 우리 추사 선생님 어디로 가시죠? 제주도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다를 건넌다는 게 큰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해서 굉장히 막 무섭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다를 건너는 거는 굉장히 험난하고 목숨을 거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사가 제주로 떠나고 소치도 이곳을 따라가서 공부를 배우게 되겠죠. 자, 초이에게 보내는 걸명. 자, 원래 서찰은 차를 부탁하는 것이었어. 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서간, 서찰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예, 지금의 카톡을 편지로 썼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 보낼 때 양도 마음껏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스님도 아시는 것이요. 이곳은 제주도겠죠. 스님이 법지한 차는 당연히 해마다 하는 일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절에서 만든 소단, 덩어리차 작은 30에서 40편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서 보내달래요. 지금 걸명하고 계시죠. 차 좀 주세요 하는데 골라서 좋은 것을 가려서 달래요. 이분 차 욕심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예, 다른 편지글 보면은요 대단하십니다. 차에 대한 욕망. 다산 선생님도 뭐 그러시지만은 추사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걸면 편지예요. 이상적에게 보내는 거예요. 먹던 차가 다 떨어졌는데 달리 청할 곳이 없네 그려. 게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내 생각에 자네의 묵은 주머니 속에 필시 남지 않았을 텐데 미생구의 식초가 비록 성인께서 나무라신 바이나 있든 없든 서로 도운 것은 또한 그의 부득이함 때문이었을게요. 이에 번거로움을 무릅쓰니 살펴주시기 바라네. 이만 줄이네.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죠. 미생고 식초. 이게 갑자기 뭐지? 자, 논어가 나오는데요.
미생고라는 사람이 되게 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구의 부탁도 거절 못하고 뭐 이런 분인데 친구가 와서 이웃 사람이 와서 식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식초가 없으니까 다시 다른 집에 가서 빌려다가 식초를 또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자,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여주거나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또 딴 데 가서 구해서 이렇게 주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저거 추사 선생의 말은 이거예요. 미생고 얘기가 있긴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빌려서라도 나한테 차를 줘. 포인트는 그거죠. 예, 걸명.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걸명 편지가 있지만 제가 이상적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아까 우리가 추사하면은 누굴 떠올렸죠? 무엇을 떠올렸죠? 세안도를 떠올렸잖아요. 세안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안도 요 사이즈의 그림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되게 막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 거실에 한 그림씩 막 세안도 다 붙이시고 그러시죠? 자, 요 그림을 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이 그림이 과연 엄청나게 갖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그려졌는가? 작품성에서 되게 유리한가? 라고 봤을 땐 잘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옆에 편지글이 쫙 서 있죠. 이 아까 걸명을 차를 줘 했던 이상적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유명하게 된 이유가 또 논어에 나왔던 새한 연후, 계절이 추워진 후에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삽입이 되면서 새한 연후에 새한을 따서 새한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한도 이름만 알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심지어는 새한도 이상적 추사의 차의 뒷이야기가 또 재미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한도 전시를 했거든요.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유명한 원본을 볼 수 있다니 대단하잖아요. 가서 봤더니 우리가 평소에 봤던 새한도하고 다릅니다. 무려 14m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한 공간에서 딱 요 새한도 한 편만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전시를 너무 멋있게 해서 제가 막 박수를 쳐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한도가 뭐 1m도 안 될 텐데 왜 14m지? 궁금하시죠? 자, 요 뒤에 여러 글들이 댓글이 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누군가의 이 새한도를 보고 감동받은 글들을 붙여서 14m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그림을 또 국가에 기증하신 그 이야기도 또 대단한데 자, 이거는 풀기 전에 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비단에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심지어는 고정시키는 요런 것들 보통 뭐 나무나 뭐 상아 이런 것도 쓰는데 옥을 썼더라고요. 아주 귀한 물건임을 틀림없죠.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새한도 왜 만들었냐면요. 우리 추 선생님이 유배를 가셨는데 어때요? 20대의 중국의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리고 명성과 부와 모든 걸 누렸던 분이 제주도에 유배를 가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왜 지금 날씨가 막 따뜻해지니까 산 이렇게 보면은 겨우 내내 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던 산이 봄 되면은 푸른 잎이 이렇게 돋으면서 여름 되면서 되게 뚱뚱해지죠. 그 무성해지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오면 다시 큰 잎들은 사라지고 푸른빛을 남기는 게 바로 뭐예요?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림 이런 계통이잖아요. 그 느낌인 거예요.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술 한번 먹자고 얼굴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유배로 오게 되니까는 다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나 저 범죄자하고 친하지 않아요. 몰라요.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그죠? 먹을 것도 제주도 그때 지금처럼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열악하죠. 집에 가족들도 못 보죠.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라 하지 되게 괴로우실 텐데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직업이 역관이에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역관이 자기한테 그렇게 자꾸 책을 보내는 거예요. 책을.
어떤 책을? 중국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그런 신작의 책을 한두 권도 아니고 100여 권도 넘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폰 신상이 나오면은 막 새벽부터 줄 서 있죠. 그걸 살라고. 얼리 어답터. 그때 당시는 우리의 선비들이 중국에서 멋진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사기 있어요? 없잖아요. 필사해야 돼요. 다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쓰다가 오탈자 생기고 지우고 하면서 그런 귀한 책을 이상적은 멀리 선생님한테, 자기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추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 답장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형국이야. 네가 만약에 그 책을 윗전한테 선물로 줬으면 출세하고 되게 잘 나갔을 텐데 나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한테 보내다니 너무 고마워. 이런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이상적입니다. 이분이. 자, 어땠을까요? 내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너가 진짜 귀한 나의 제자, 이 편지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이분의 직업이 뭡니까? 역관이죠. 중국을 6개월 정도 걸쳐서 가거든요. 막 길에서 잠을 자고. 이분도 차를 너무 좋아해서 길 가다가 이렇게 불 펴놓고 이렇게 웅크리고 자면서 내 이 먼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차 한 잔 그냥 길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차시도 많이 쓰시고. 자, 이 편지를 들고 중국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 또 지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 지인들한테 우리 추사 선생님이 나한테 써준 글이야.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렇게 멋있는 분이 너에게 관계가 정말 대단하고 너 진짜 멋있는 친구구나 해서 댓글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m가 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알고 세안도를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846년에 충청도에 부친의 묘자리를 보러 간 흥선 대원군 이하응은 고려시대에 창건한 가야사 5층 석탑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불상, 불경, 사리, 침양, 진주 되게 다 귀한 것들이죠. 진주, 침양 비싸잖아요. 다 귀한 건데 여기서 떡차 4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모난 조그만한. 자, 그 중에 한 덩이를 역관 이상적이 얻게 됩니다. 4개의 귀한 차를, 그 중에 하나를 이상적이 얻게 됩니다. 이상적이 얻은 떡차는 고려로 온 후 부처님께 봉헌되었던 북송 휘종 황제의 용봉 단차였다. 아까 나왔죠? 추사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맛있는 그 차예요. 자, 그런데 시간도 몇백 년이나 지나서 다시 그러니까 오래 보관해 둔 거예요. 탑 밑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세월이 지난 거죠. 우연히 발견해서 이상적에게 한 덩어리가 오게 됐죠. 그랬더니 이상적이 이 차 아는 사람이잖아요. 중국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글을 써요. 내가 그 송나라 휘종 차문화를 좋아해서 흰 매그림이 있는데 이 차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좋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북송의 그 휘종 황제는 예술가죠. 예,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인데 매그림, 수금체로 유명합니다. 흰 매그림을 너무 멋있게 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갔을 때 골동으로 산 거예요. 이상적이 휘종의 흰 매그림을 사가지고 조선에 왔는데 선물로 휘종이 마시던 그 차를 같이 놓고 보니까 되게 기분 좋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서문처럼 쓰는 거예요. 용단 순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용단차는 이렇게 작고 귀엽게 문양이 세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차입니다. 자, 700여 년이 지나서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 기이하다 하겠다. 무릇 물건 중에 가장 쉽게 부패하여 없어지는 것이 음식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두강 차의 한 종류가 우리나라 땅에까지 흘러들어져서 그 수명을 흰매 나오죠. 흰매를 그린 그림과 나란하고 보배로움은 수금천보보다 더 낫다 해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이런 서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움이 간절하오 천한 이 몸이 은혜를 입어 돌아오매 감격스럽기 그지없구려. 큰 눈이 왔는데 차가 마침 이르러 눈을 끓여서 차품을 시험하려 하니 자, 팔팔 내리는 하얀 눈 있죠?
이거를 끓여서 찬물로 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또한 풍류고 또 아름다운 또 즐거움이었던 것이었죠. 스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요. 그 사이에 송나라 때 만든 소용단 한 덩이를 얻었다오. 이는 기이한 보물이라오. 근데 여기 그 필체와 내용을 보니까 또 맞추셔야 돼요. 누군 것 같아요? 누가 쓴 것 같아요? 스님한테 썼어요. 이처럼 볼만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와서 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무엇을? 이 귀한 차를. 누가? 스님이. 시험삼아 도모해 보시구려. 오세요. 껄껄껄. 오세요. 누가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추사가 초이에게. 예. 그런데 아까 덩어리 몇 덩어리 찾았죠? 4덩어리 찾았죠. 그러면 이 차가 한 덩어리가 이상적, 하나는 이하응이, 3개는 이하응이 갖고 있다가 이하응이 3개를 어떻게 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겠죠. 와, 그러면 이 귀한 차 추사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둘 중에 한 명인데 찍으셔야죠. 지금 후보가 이하응이냐 이상적이냐. 예.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상적이 너무너무 추사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이상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하응도 추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간단한 거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추사와 초이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차에 관련한 차를 매개로 한 두 분이 과연 차가 없다면 우정이 이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마다 조선시대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옆에는 거의 차가 있었습니다. 자, 신의도 천재죠. 자, 내용은 그냥 막 넘어가고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누가가집도라고 하는, 제가 아마 그 차가 등장하는 걸 다화라고 하는데, 이 그림들 중에서 다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수장고에 제가 신청을 해서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잘 모르겠죠. 예. 이인문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아주 유명한 궁궐의 화가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 누가 있죠? 김홍도. 그렇죠. 김홍도 딱 나와죠. 우리가 아는 제일 첫 번째. 김홍도와 이인문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그런 화가인데, 그림 잘 안 보여서 크게 확대를 해보니, 자, 이쪽에서는 선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검은고도 있고요. 이 안에는 이인문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76세 때 차의 벗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음악도 듣고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은요, 옆에 아래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차를 끓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차 끓이는 아이를 다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지금처럼 차를 그때도 우려 마실 수도 있지만은 차 마시는 방법은 시대마다 계속 변화하잖아요. 음다 방법은. 이때의 다화에서 대부분 끓여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끓여서 마시고, 풍류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차로서, 풍류를 즐기면 흥이 넘치죠. 노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차라고 하는 거는 다시 술도 깨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원래의 나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화 속의 풍류, 사람들 간에.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 다 내용 들어가 있거든요. 이인문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김영면이 있고 신의가 있는데, 신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남공철이라고도 하고 뭐 임노라고도 하는데, 저는 신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신의. 자, 이 그림도 이인문이 그린 그림인데요. 아까 그 다동의 모습 비슷하고 여기 차 끓이는 모습인데, 이 그림은 처음 나왔을 때 차의 그림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약 끓이는 뭐 약탕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부채질을 하고 있고 뭔가를 끓이고 있고 소나무가 있고 옆에 짐승이 한 마리 있어요. 이 짐승은 또 뭘까요? 이 짐승 뿔이 있고 소는 아닌 것 같고 뭐 돼지도 아니고 사슴 비슷한데 뚱뚱하죠. 뭔가 다르죠. 이거는 상서로운 동물 기린이라고 합니다.
목이 긴 기린 말고요. 상스러운 뭐 봉황, 용 이런 것처럼 없는데 이런 기린 상스러운 동물이에요. 자, 이 그림을 그래서 저도 그래 약일 수도 있겠지, 차일 수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상태였는데, 자 아까 조선에 제일 유명한 화가가 또 한 명 더 있었죠. 자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비슷하죠. 이 상스러운 동물, 뚱뚱한 사슴같이 생겼는데 뿔이 커. 그리고 파초가 있고 뭔가 끓이고 있고, 여기에 힌트를 아예 써주셨어요. 예, 차를 테스팅하고 끓이고 있는 심영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까 앞에 그림하고도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네, 그래서 앞에 그림을 제가 차의 그림이라고 우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인문과 김홍도 외에 심사정 등등등 다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그러면 차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차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마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끼리도 친하십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김홍도의 그림 많습니다. 이것만 해석해도 아마 한 그림당 뭐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여기 학이 왜 있는지, 여기 매화 나무가 왜 있는지, 이 사람들은 매화를 보다가 술 한잔을 하다가 밖에 있는 다동은 차를 끓여서 올리는구나. 학 얘기도 되게 재미있는데 뭐 그런 건 시간이 그렇고, 여기 이제 9년도입니다. 풍류를 즐기면서 여기도 악기가 나오고 시서화 다 나오고 또 이렇게 차를 끓이고 있고, 그래서 다화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차의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조선시대 안에서. 그리고 문헌이나 그림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감동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그런 것들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산과 황상의 이야기도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상이라는 제자를 너무 잘 키우기도 했죠, 다산 선생님이. 그리고 황상 자체의 인품이 참 좋았고, 삼금계라고 하는, 또 읽으면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울었는데 수업 때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막 울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제자와 선생님의 관계, 그 안에서도 이 황산도 차인이고 다 차라는 또 매개차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상도 초이와 만난 적이 있어서 그의 만난 이야기들이 서문이 있고요. 제가 스킵하면서 빨리 가는 이유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황상이 직접 쓴 초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책에는 가족의 차문화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뭐 올라가 보면은 우리 뭐 초이 오늘 뭐 해장 약간, 다산 약간, 추사 약간 했지만은 신이에게는 또 그의 제자가 있고, 또 홍현주라고 하는 초이 선사가 그 유명한 동다송을 쓰게 했던, 이 책을 써주세요라고 했던 홍현주의 이야기, 홍현주와 그 옹주, 그리고 홍현주 일가에서 차를 마신 가족 차문화가 있거든요. 페이지로 보시면은 이제 89페이지 보시면은 연구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째 아들, 큰딸, 셋째 아들이 한 줄씩 한 줄씩 연구라는 시를 씁니다. 우리 명절 때 만나면 많이 힘들죠. 뭐 요리해야 되고 일이 많고 힘든데, 아까 이제 달에 차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왜 좀 간단히 변화하는 것 참 좋지 않냐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홍현주 댁 가족의 차문화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차문화를 가져가야 하는지, 가족의 차문화, 명절의 차문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 뒤로 하고요. 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국차 문화를 읽다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가 참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차를 마셔왔다면은 이제는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것들, 문사철을 통해서 차를 읽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고 마시고 읽고 마시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더 밝아지니까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려면은 우리는 차를 마시고 읽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 있으면 많이 참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 하나 할까요? 지금 대구에서는 국제차공예 박람회가 일요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코엑스에서 열리니까는요.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가셔서 차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